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대 변수가 사라진 전남지사 선거가 4파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방침이 서민들만 울리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사실상 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는 판매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매화가 남녘에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섬진강변에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의원이 결국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 판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박지원 의원의 출마를 비난 혹은 비판하던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출마할 듯 안 할 듯 오랫동안 뜸을 들였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고민 끝에 선거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보람과 영광이 있는 전남지사보다는 가시밭길에 중앙정치를 하겠다. 통합신당에서 정권교체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박지원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선거 판도는 다시 요동치게 됐습니다. 동서간의 지역구도로만 놓고 보면 서부권 후보들이 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가 박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도 지역적 기반이 겹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말 바꾸기는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지도자의 생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수위를 넘나든 비판이 오히려 박지원 지지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서부권의 표가 분산되기를 내심 바랐을 수 있지만 박 의원의 불출마로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입장 때문에 불출마에 대한 반응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환영 논평을 냈고 김영록 의원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해온 후보들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새까만 후배가 대선배를 비판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호남 고속철 정차용 문제. 과연 이래도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주민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략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냐는 건데 정용욱 기자가 그 노림수를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송정역 일원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호남 고속철이 광주역에 정차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내세운 명분은 역 근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호남 고속철의 정차를 요구하고 있는 충청권의 서대전 주민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광주의 정차역이 두 곳이 되면 이미 경부 고속철이 지나는 대전도 서부 지역 주민 편의를 이유로 정부의 서대전 정차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대전을 지날 경우 호남 고속철의 운행 속도는 반토막이 나고 서울까지 가는 시간도 45분이 더 걸립니다. 더구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되게 됐었을 때는 KTX가 기간교통망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이 같은 우려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정차역 문제가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건 정략적인 접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광주역과 서대전 정차, 또 KTX의 전남 나주역 경유를 둘러싼 논란 등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노린 자치단체장이나 예비 후보들의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면서 꼬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호남 고속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한 건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호남인들을 무시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략적 이해에 따라 호남 고속철을 흔들면 일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고속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크나큰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수백억 벌금과 세금, 빚을 갚지 않고 뉴질랜드 도피 중인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검찰이 허 씨 가족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해서 미술품 등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인 은닉재산 찾기에 성공한 것일까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허재호 씨 자녀가 살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자택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가로 알려진 골동품과 미술품 등 100여 점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품들이 현재는 허 씨 자녀들의 소유로 돼 있지만 사실상 허 씨의 은닉 재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의 진위 여부와 함께 압수품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는지 등을 감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주 밝힌 의미 있는 진전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벌금과 세금을 합쳐 409억 원, 여기에 금융기관의 진빚 233억 원까지 더해 모두 642억 원을 내지 않고 지난 2010년 출국한 허재호 회장은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뉴질랜드 최고급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허 씨의 모습이 공개돼 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모레부터 이동통신 3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영세한 판매점들이 죽을 맛이라며 울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이 질비하게 늘어선 한 대학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막바지 손님 끌어들이기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탓인지 찾는 사람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지금 마지막 초기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5월 19일까지는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이 일체 금지됩니다. 가지고를 먹여야지. 이거는 다 우리들 죽으라는 거고 전자들도 막 죽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이동통신 3사로부터 가입 고객의 요금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는 대리점은 사정이 낮습니다. 핸드폰 판매 수수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영세 판매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사실상 휴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폐업하는 판매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한두 달 월급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2달 동안. 시장을 교란시켰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가 엉뚱하게 영세 판매점들만 죽이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을 추모하는 대형 조화가 늘어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남이 쓰다 버린 조화를 마치 새 것인 것처럼 속여 다른 빈소에 납품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장례식장.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조화가 트럭에 다시 실려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시든꽃만 교체한 뒤 다시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이른바 재활용입니다. 식장에서 보면 리본만 바로 해갖고 엘리베이터에서 바꿔버리잖아요. 광주 지역에서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장례식장에 쓰고 버린 조화를 재활용한 조화가 납품되는데 경찰은 이 재활용 조화로 2년간 35억 원을 벌어들인 납품업자 37명을 사기 혐의로 모두 입건했습니다. 주문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꽃으로 만들어서 조화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지 다른 사람도 이미 장례식장에서 사용했던 조화를 가져다가 재활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조화에 1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재활용 제품이 완성되는데 이걸 10만 원에 받고 판 겁니다. 납품업자 52살 위모 씨 등은 매번 새 꽃으로 납품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 재활용은 업계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을 치수하면은 그 부분에 따른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재활용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여기에 장례식장 업주들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T-50 훈련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기의 오른쪽 날개와 왼쪽 바퀴가 부서졌지만 비행기가 풀밭에 멈추면서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현재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기체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T-50 훈련기는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비행 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많이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광양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매화마을에 눈이 쌓인 듯 새하얀 꽃이 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수줍게 얼굴을 내민 꽃잎들. 겨우내 머금었던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며 때이른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처음 왔는데요. 꽃도 많이 피고 너무 좋아요. 봄이 성큼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광양 매화마을에서는 3월 들어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남녘의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홍빛 영롱한 색채를 뽐내는 홍매화는 출사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홍백의 매화를 시샘하듯 마을 한쪽의 산수유 나무도 샛노란빛으로 가지를 물들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마을 입구와 언덕,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책로까지. 형형색색 피어난 꽃에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그야말로 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아이가 이제 이게 봄 햇살 맞으면서 웃는 모습들이 너무 매화꽃처럼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명의 달리미들이 매화꽃 내음 가득한 섬진강변을 따라 화려한 마라톤 레이스를 펼칩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광주 MBC 신임 사장의 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최영준 전 보도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최영준 사장 내정자는 지난 1984년 광주 MBC에 입사해 PD와 기자로 재직하며 노조위원장과 편성보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영준 사장 선임은 오는 1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광주 MBC의 자사 출신 사장이 내정된 것은 지난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처음입니다. 나주의 오리 농장 두 곳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나주시 반남면의 오리 농가 두 곳의 가건물을 검사한 결과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농장의 오리 2만 마리와 1만 마리는 내일 살처분될 예정이고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쯤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닭 오리를 많이 키우는 나주 지역에서 AI가 확진됨에 따라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국회의는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면서 검찰을 동원하고 재판부를 기만하면서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가 조작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 표명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종교단체들이 탈핵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5대 종단의 종교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에너지를 아끼는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시민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도 성명을 내고 2026년부터 수명이 다하는 한비던전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는 탈핵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